여기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내부 에너지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제 너희들 고생은 이제 시작이야. 이제 2월 달에 이 연력학하고 그다음에 특수상대성을 들어가면서 1월 달 거를 문제를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줄 거예요. 이번 주 줄 거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도 나는 정했어. 그래서 난 그때 문제풀이 수업을 할 거, 그때는 1월 달 거 문제풀이, 연력학 문제풀이만 할 거예요. 그래서 되시는 분은 오시면 되고, 못 오시는 분은 영상 찍어 놓을 테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해서 우리가 블로그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는데, 그 블로그 하는 팀에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영상 찍고 있는 건 블로그 쪽보다는 네이버 카페 쪽에 올려서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만 보여주래. 외부 애들한테까지 굳이 그렇게 보이면서 하실 필요 없다고, 효과도 없대. 더 기분 나빴어. 그래서 블로그는 이제 가민쌤이 따로 하고 네이버 그쪽에 할 테니까는 지금은 많이 영상 안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급할 때, 너희들이 급할 때 갑자기 뭐 할 때 그럼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단원에 영상이 있고 문제표도 있으면 그때 요기나,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때가 됐을 때 막 나도 정신없고 너희들도 정신없단 말이야. 그때 야 그거 영상 거기 있으니까 가서 찾아봐. 그러면 앉아서 찾아보고 요렇게, 그래도 안 되면 나한테 질문. 그러면 좀 더 시간을 아껴서 서로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력학 법칙이 나오는데, 여기서 부탁이 있어요. 시키는데 이건 푸는 것도 없어. 해석이 위주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만 위주로 잘 봐주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부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만 스탑해. 거기서 동그라미 좀 쳐줄래? 온도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온도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자, 썼어요. 온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밑에 보면 열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요거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온도가 열이고 열이 온도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거지. 유나야, 네가 유나라고도 하지만 정유나라고 하기도 하지. 그래서 앞에 성을 빼는 것처럼 비슷하게 원래는 열 에너지와 공식 명칭은 열 에너지인데 그냥 줄여서 열이라고 한 거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좀 부탁을 드릴 거냐면, 온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해 주자. 요거는 지금 눈으로 외우세요. 문제상에서 온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에너지가 어쩌고 저쩌고라는 소린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생각보다 되게 좀 부드러워져. 그래서 같은 다르고 다르지만 어휘를 살짝 바꿔주면,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온도가 열이고 열이 에너지, 미친 거 아니야? 온도가 에너지고 에너지가 온도야 라고 하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요 에너지는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을 써. 에너지인데 그게 움직이는 에너지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 그 에너지가 높다 낮다로 가. 그러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 에너지가 용수철이라는 탄성체에 의해 쓰여.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게 뜨겁고 차가운 쪽에 에너지 써. 열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 에너지라는 말보다는 에너지야. 그게 어디에 쓰여? 어디에 쓰면 무슨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딱히 얘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온도가 에너지야?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끌고 옵니다. 무엇으로 끌고 들어오냐면 운동 에너지라는 말로 살짝 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공식을 알겠지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알겠지만 내가 지금 채은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그치? 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괜찮아. 미안해. 아침부터 디스질했지. 그래서 난 다이어트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추운 곳에 가야지. 추운 곳에 가면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질량이 줄어들겠지. 절대 그럴 리는 없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 요게 속도가 느려지지. 속도가 이 빠르기가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한 번만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자. 어떻게? 빠르다 늦다라는 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부피와 연결을 시켜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떤 기체 입자들이 막 움직이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잘 움직인 거야. 그래서 용기벽을 막 때렸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즉
과학에선 에너지가 커지게 되어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잘 움직여서 부피가 팽창해. 앞뒷말 자를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해 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은 뜨거운 열 에너지가 탁구공 속에 들어가서 찌그러진 공기가 탁구공이 팽창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머릿속에 정리. 온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생각해라? 에너지를 생각해 달라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부피적 개념도 여기서 살짝.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온도의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온도를 무엇을 할 거냐면 측정을 할 거예요. 측정. 근데 측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씨온도, 섭씨온도, 절대온도. 근데 화씨온도와 섭씨온도는 우리가 사람들이 임의로 잡은 거고, 절대온도는 과학적인 접근으로 사용이 되거든. 근데 먼저 섭씨온도를 먼저 갈게요. 섭씨온도. 이 단원에서는 배경 지식이 베이직만 잘 깔면 상위 버전은 생각보다 쉬워지니까 얘가 앞에 부분은 베이직하고 지식이 좀 이렇게 양립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배경 지식이 좀 쫙 깔려면 그 위에 게 좀 되게 쉬워져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섭씨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섭씨 온도는 우린 temperature라고 해서 스몰 t로 쓰기로 하였대요. 그 다음에 얘의 단위는 무엇을 쓰냐면 도씨를 쓰기로 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물을 기준으로 했어요. 물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얼때의 온도를 얼마로 0이라고 해서 0도씨라고 했고, 그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끓을 때의 온도를 우리는 100이라고 잡아서 100도씨라고 한 다음에 얘를 여기서부터 끓을 때와 얼 때를 몇 등분 했냐면 100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몇 도야가 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인 상대적인 온도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25도씨야, 0도씨야, 100도씨야.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의 개념이지 얼마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 근데 과학에서는 이렇게 의미가 아니라 실제 값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그 온도가 높다 낮다를 에너지 부피적 개념으로 해서 여기서 살짝 온도가 높아, 온도가 상승해 라는 말은 에너지가 많아,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부피가 팽창해 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건 일상적인 용어고 왜? 부피는 측정 가능한 물리량이니까. 그럼 반대로 가보자. 반대로 온도를 하강시킬 거야. 온도를 하강시키게 되면 부피는 어떻게 돼? 감소해지고 수축되어지겠죠. 그런데 이제부터야. 그런데 얘를 계속 온도를 낮출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부피가 줄어들겠지. 그러다가 언제가 있을까? 언제 부피가 0이 될 때가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러면 계속 낮추면 부피가 0일 때가 있어. 그때 온도가 얼마인가 봤더니 마이너스 273도씨였을 때가 부피가 0인 상태래. 이론적으로.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얘는 다 누굴 기준으로 하냐면 기체를 기준하고 있거든. 근데 생각해보자. 기체의 온도를 낮출 거야. 낮추면 되겠죠 라고 하는데 낮추다 어떻게 돼? 액화가 되지. 더 낮추면 고체가 되겠지. 그러면 액체나 고체는 부피를 표현하지 않는 상태거든. 그런데 얘가 액체가 되지 않고 고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가상적인 전제 조건으로 기체가 계속 온도가 낮아지면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들어본 적 있을걸?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을까? 보일의 법칙? 샤를 아저씨가 이론적으로 만든 여기 설정값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니니까 구라를 치지 마세요 그러지 마. 샤를 아저씨가 구라친 거니까. 이렇게 됐어.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좋아. 이때를
절대? 그럼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 부피가 0 됐으니까 0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절대 0도라고 해서 얘를 어떻게 0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나오는 게 요 섭씨온도 개념하고 맞물려서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뭐가 있냐면 절대 온도라는 개념이 있고 얘를 라지 T, 템퍼레처인데 얘 소문자, 대문자를 썼을 뿐이에요. 단위로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K에서 켈빈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얘가 0OK, 0켈빈이 된 거예요. 요때를 이렇게 되었을 때를 절대 0도, 0켈빈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섭씨 온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0켈빈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서 요것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얼때가 0도씨였잖아. 이때를 무엇으로 바꿀 거냐면 절대 온도로 바꿀게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273 켈빈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100도씨였던 아이를 절대 온도로 바꿨더니 373 켈빈이 나오더랍니다. 조금 한 번만 더 할게. 이랬을 때 27도씨를 했을 때는 얼마가 나와? 300 켈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요것을 교통 정리해 볼까? 어떻게 절대 온도가 있으면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273을 하면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0도야. 그러면 0이야. 그럼 273 켈빈이고 100도씨야. 100 더하기 273이니까 37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종종 어떤 단어가 나올 거냐면 요게 나올 거야. 27도씨에서 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그러면 왜 너희들 편하게 해주려고 한 거야? 왜? 27도 숫자가 그 이상한데? 절대 온도로 바꾸면 딱 300이잖아. 300 켈빈이 되거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온도가 알겠지만 온도와 부피는 비례 관계인 건 알죠?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 팽창하는 거. 그러면 잘 봐. 어떻게 부피가 2배가 돼.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온도가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는 건 알겠지? 자,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0도씨에서 부피가 2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온도가 몇 배 돼야 돼요? 2배지. 0에서 2배일 수 있니? 안 되지. 성립 안 되지. 인정했어? 여기 측정할 때는 이거는 그냥 알파벳으로 바꿀게요. 섭씨 온도로 표현할 수가 있니 없니? 섭씨 온도는 표현이 안 돼요. 다른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0도씨의 2배가 어딨어? 0의 2배가 어딨니?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섭씨 온도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대 온도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게. 근데 문제상에서는 어떻게 내냐면 문제상에서는 섭씨 온도로 알려줘. 문제상에서는. 근데 웃긴 거 문제를 풀려고 해. 뭐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어떻게 체인지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얘로 풀어냈어. 푼 다음에 답을 내러 갈 때는 다시 섭씨 온도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유는 문제상에서 몇 도씨에서 라고 해놨어. 그래갖고 보기 1, 2, 3, 4, 5번엔 몇 도씨니? 라고 물어봐. 그럼 도씨로 풀면 답이 안 나와요. 반드시 몇 도씨라고 돼 있으면 얘를 요 관계식을 통해서 절대 온도로 바꾼 다음, 그런 다음에 어쩌고저쩌고해서 답이 나왔어. 그럼 얘를 다시 섭씨 온도로 바꿔놓고 보기에 있는 답을 찾아셔야 돼요. 요건 약간의 뭐랄까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 나오면 절대 온도로 바꾸고 답 낸 다음에 다시 섭씨 온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 온도가 에너지다. 그래서 여기서의 온도는 어떤 온도를 쓴다? 섭씨 온도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어지겠네. 일단 한번 끊고 다시 갈게요.